정보는 성공이라는 창고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평가와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할까? 우리들은 어떤 중요한 국면이나 핵심적인 사건에 직면하고 나서야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위급한 상황이나 압박해오는 마감 시간에 이르렀어야 드디어 협상을 시작했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어느 한편 혹은 양쪽 모두가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항과 필요 그리고 우위점 등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그 이유는 정보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옛날 말장수들은 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진짜로 사고 싶은 말은 절대로 먼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면 값이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가급적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빨리 시작할수록 정보를 얻어내기가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한테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협상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과거에 그와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에게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대 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이 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럴 때는 전화를 이용한다거나 전에 그들과 협상을 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제3자를 이용하면 좋다. 또 하나의 정보원은 가격에 대해서 귀뜸을 해줄 수 있는 상대편의 경쟁자이다. 만일 구매자로서 판매자의 가격만 알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거래상 막강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선택적인 정보만을 차근차근 주어야 한다. 하나, 성서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받을 일이라고 적혀 있다. 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당신과 어떤 상응할 만한 진지한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설득하려면 대화의 밝혀진 내용 정도가 외견상으로 보아 당신도 다른 단계의 정보를 주는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도 면밀한 상해 신뢰의 쌍방 통행로를 만들게 하는 상호 간의 위험 감수 행위이다. 진행 단계에서 조심스러운 말로 취사 선택된 정보를 제공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상대편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지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제 이 개념에 익숙해졌으므로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협상 이전에 새로운 요구에 대해 처음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또 당신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거의 모든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은 글쎄요에서 좋습니다로 바뀌게 마련이다. 어떻게 이들 모두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2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하나, 계속해서 추가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둘, 처음에는 생소했던 그 상황에서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다. 암시란 그 뜻이 애매해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보내진 메시지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메시지는 3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하나, 무심결에 내비치는 암시. 행동이나 말은 무의식 중에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둘, 언어적인 암시. 말의 억양이나 강세가 실제로 발음된 단어들의 뜻과 모순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셋, 행동에 의한 암시. 동작이나 얼굴 표정, 눈 맞춤, 손짓, 회담 석상에 앉아있는 위치, 누가 누구의 옆구리를 찌르고 주의를 끌고 누가 누구의 어깨를 두드리는가 등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이다.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사소통에서도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민감해야 한다.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제3의 귀로 듣고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매자가 제시할 가장 낮은 가격은 얼마일까? 혹은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상한가는 얼마일까 등이다. 가끔 이러한 일은 상대편의 양보가 진척되어 가는 양상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내가 처음에 1,000달러를 다음에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의 관계가 신뢰도가 낮은 적대적 관계라면 당신은 내가 실제로는 1,600이나 1,800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1,0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의 증가분이 너무 커서 당신이 보기에 아마도 내가 1,500달러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가진 돈이 전부 합쳐서 1,500달러라는 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야 하는지의 방법이 문제이다. 나는 처음에 800달러를 부르고 당신은 거절한다. 두 번째 부르는 가격은 1,200달러이다. 그 다음에는 1,350달러를 부른다. 그리고 잠시 지체하다가 1,405달러까지 부른다. 마지못해 하는 표정으로 마지막 인상액은 1,433달러 62센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당신에게 내가 1,500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